깊은 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경리 최은주 42살의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자치회 감사박성구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서 있었죠. 이게 뭔지 알지? 5년 동안 내가 빼돌린 돈이야. 박성구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음흉했으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최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너뜨린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같은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관리소장 이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으며 눈빛은 깊고 차분했죠. 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지 통장 김윤경 54살의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이태수와 남몰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이태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윤경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김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태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죠. 그녀의 왼쪽 볼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은 자국이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는 듯 머리카락을 내렸죠. 하지만 이태수를 멈추게 한 것은 멍 자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 그 슬프고 지친 눈빛에서 그는 낯익은 누군가를 보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표정, 이 눈빛,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아내가 떠나기 며칠 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듯 지쳐 보이던 그때의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윤경 씨, 대체 누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김윤경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괜찮아요. 어젯밤에 문에 부딪혔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윤경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용건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태수는 놓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수는 윤경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죠.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짧은 순간 이태수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왜 자꾸 당신에게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걸까? 5년 전 떠나간 아내의 얼굴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태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김윤경이 먼저 손을 놓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때 창가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리 최은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장님, 왜 그 여자를 그런 눈으로 봐요? 최은주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오후가 곧 닥쳐올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작은 정자에 김윤경이 홀로 앉아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잔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또 훔치고 있었죠. 이태수가 퇴근하려다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정자로 다가갔죠. 인기척에 김윤경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소장님 죄송해요. 보기 안 좋았죠? 이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스쳐 지나갔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윤경 씨,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그 한마디에 김윤경이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10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세월이 꼬박 10년이었죠. 처음에는 손찌검이 가끔이었는데 도박에 빠지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잃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주먹이 날아왔죠. 3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김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별거가 끝이 아니었죠. 남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판에 갖다 바쳤습니다. 매달 찾아와 생활비를 뜯어갔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가져갔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리겠다고.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태수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죠.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경 씨, 이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5년 전 제 아내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김윤경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수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날 아침 아내가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소식은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김윤경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조금씩 전해졌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윤경 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태수의 말에 김윤경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잡은 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지 화단 뒤편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경리 최은주, 그녀는 나무 그늘에 숨어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질투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손을 잡아? 둘이서 저렇게? 최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은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죠.
이태수 소장님, 나는 안 되고 저 여자는 되는 거야? 최은주는 오래전부터 이태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죠. 항상 거리를 두었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에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 손을 잡는 스킨십,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었죠. 최은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두고 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죠. 정자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악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였죠. 관리사무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치회 감사 박성구가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죠. 62살의 그는 안경 너머로 숫자들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정기감사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죠. 박성구의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실룩거렸죠. 5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알 수 없는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모두 합치니 수억 원에 달했죠. 이게 뭐지? 박성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경리 최은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경리,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 최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 박성구가 장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 계좌 누구 거야? 최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박성구가 한 발짝 다가서며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5년 동안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 경찰에 넘기면 넌 끝이야. 최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성구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죠. 살려달라고? 그럼 이유를 말해봐. 왜 이 짓을 한 거야? 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죠. 김윤경의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술에 취한 어느 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장면을 몰래 찍어두었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5년 동안 그녀를 협박해왔습니다. 매달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횡령한 돈은 모두 그 남자의 도박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최은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렸죠. 도박에 미친 그 남자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발, 저도 피해자예요. 최은주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성구의 표정에는 동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라 그래. 불쌍하긴 하네. 박성구가 천천히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은주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죠.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그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은주의 몸이 움찔 떨렸죠. 눈앞에 닥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내가 눈 감아줄 수도 있어. 대신 박성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최은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남자도 결국 다를 바 없었던 거죠. 어때? 나쁜 조건 아니잖아. 최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설관리 직원 정우식, 45세. 그 남자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은주를 짝사랑해왔죠. 정우식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박성구의 더러운 손이 그녀에게 닿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그는 뛰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우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박성구와 최은주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죠. 퇴근 후 인적 드문 시간 그는 어김없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최은주는 매번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갔죠.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구의 요구에 순종하며 영혼 없는 인형처럼 끌려다녔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항상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매번 만남이 있을 때마다 최은주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성구의 협박, 치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녀를 농락하는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녀는 무너진 척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최은주의 눈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킬 수는 없었죠.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굴욕을 참아가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성구가 술에 잔뜩 취한 채 그녀를 불렀죠. 으슥한 관리동 창고.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은주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죠. 오늘도 녹음기는 가방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성구가 술병을 들이키며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야, 내가 말이야. 이 동네에서 누굴 제일 무서워하는지 알아? 최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구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죠. 아무도 없어. 난 뭘 해도 안 걸려. 그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이성의 끈이 풀어지고 있었죠. 최은주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말이야. 박성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은주의 귀가 쫑긋 세워졌죠. 그 여자 이 소장 마누라 있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은주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날 밤에 술을 좀 먹었거든. 운전하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박성구가 술병을 내려놓으며 킬킬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쾅 하고 부딪혔는데 최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그냥 도망쳤어. 뒤도 안 돌아보고. 박성구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죠.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 여자 죽었더라고. 뺑소니로 처리됐어. 아무도 몰라. 최은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 남자가 이태수 소장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말이야. 그 남편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하. 박성구가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최은주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잠깐 최은주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구는 술에 취해 이미 눈이 감기고 있었죠.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며 모든 것을 토해냈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최은주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창백하고 초라하고 처참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박성구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최은주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면 끝낼 수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결심을 굳혔죠.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은주는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태수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격리인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짧은 문자 한 통이 발송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죠. 당신 아내 죽음의 진범은 박성구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최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이태수와 김윤경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남아 있었죠. 야간 근무 교대를 앞두고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온한 저녁이 될 것 같았죠. 그때 사무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김윤경의 남편 56의 그 남자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또 돈을 잃고 온 게 분명했죠. 야, 김윤경, 어디 숨었어?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윤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돈 내놔. 당장 돈 가져와. 남편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에 절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의 눈빛만은 광기로 번들거렸죠. 김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닥쳐. 돈 없으면 집문서라도 가져와. 남편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김윤경을 향해 주먹이 날아가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누군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죠. 뭐야, 이 새끼가? 네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남편이 이태수를 세게 밀쳤습니다. 이태수가 휘청거리는 사이 남편은 김윤경에게 달려들었죠.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당겼습니다. 악! 김윤경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죠. 그 순간 이태수가 뒤에서 남편의 허리를 감아 끌어내렸습니다. 두 남자가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태수가 간신히 피했죠.
몸싸움이 격해지는 와중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우식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뛰어온 그는 즉시 이태수를 도왔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간신히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경찰 불러, 빨리. 이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죠. 남편은 바닥에 눌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상습 폭행과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죠. 이태수가 경찰에게 김윤경의 10년간 폭행, 피해와 별거 후에도 계속된 협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 격리 직원을 협박해서 횡령을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태수의 말에 경찰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김윤경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일으켜 세웠죠. 그때였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뛰쳐나온 것이었죠. 경찰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잡아. 남편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골목을 향해 내달렸죠. 경찰들이 뒤를 쫓았지만 그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죠. 김윤경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녀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으아악. 이태수가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골목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죠. 달려오던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피가 검붉게 번지고 있었죠. 김윤경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남자였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 이태수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윤경 씨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윤경은 이태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길고 긴 악몽이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죠. 김윤경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태수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며칠 전 받은 익명의 문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 죽음의 진범은 박성구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려 했죠. 하지만 문자와 함께 온 음성, 파일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숨을 죽인 채 들었죠. 박성구의 술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전에 말이야. 그 여자 이 소장 마누라 있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태수의 눈이 커졌죠. 그날 밤에 술을 좀 먹었거든. 운전하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쾅 하고 부딪혔는데 그냥 도망쳤어. 이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아내의 죽음은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었죠. 범인을 끝내 찾지 못했고 그는 평생 그 한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 여자 죽었더라고. 뺑소니로 처리됐어. 아무도 몰라. 박성구의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태수의 손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죠.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당신이었어. 이태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던 겁니다.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회의에서 함께 웃었죠. 그 남자가 아내를 죽인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5년 전 아내의 사고 기록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경찰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구가 체포되었습니다. 자치회 감사일을 보던 중 형사들이 들이닥쳤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성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음주 뺑소니 치사 혐의로 연행되었죠.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편 최은주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형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년간의 횡령, 김윤경 남편에게 당한 협박, 그리고 박성구에게 당한 성착취까지 눈물을 흘리며 진술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최은주의 자수 소식을 들은 정우식은 밤새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녀가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5년간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을 호소했죠.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글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구는 음주 뺑소니, 치사, 성폭력, 협박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죠. 15년 징역,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최은주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협박에 의한 범행이었음이 참작되었죠. 정우식의 탄원서와 여러 정황이 고려되어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끝난 후 이태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사진 속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진실을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5년이나 걸렸지만 이제 그 사람은 벌을 받았어요. 이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돌리니 김윤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태수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태수 씨,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어요? 김윤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 덕분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운명의 실타래가 남아 있었죠. 이태수는 김윤경의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와 재산 정리가 끝난 후 그녀는 홀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태수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 씨. 김윤경이 문을 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죠.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제가 도울게요. 이태수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가지, 책, 그릇들 쌓인 세월만큼 물건도 많았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김윤경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것이 오래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윤경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사진첩을 꺼냈죠. 이태수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에요? 네, 정말 오래된 거예요. 김윤경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색이 바랜 컬러 사진까지 오래된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김윤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어린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죠. 꼭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언니예요. 어린 시절에 헤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수가 무심코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얼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언니의 얼굴,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죠. 5년 전 떠난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윤경 씨, 이 사진. 이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죠. 지갑 안에는 항상 아내의 사진을 넣어 다녔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태수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윤경 앞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 전에 장모님에게 받은 것이었죠. 김윤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장의 사진 속 소녀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웃음.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언니가 태수 씨 아내였어요? 김윤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2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헤어졌어요. 김윤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했죠.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녀의 말이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30년 넘게 찾아 헤매던 언니였죠. 그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언니는 행복했나요? 김윤경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김윤경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죠. 언니가 행복했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태수 씨가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던 거예요? 김윤경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이태수가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2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헤어진 자매의 남편과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요. 언니가 우리를 이어준 걸까요? 김윤경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언니 대신 행복해지고 싶어요. 김윤경이 이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다면 이제는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태수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김윤경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2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헤매다 드디어 찾아온 안도였을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드디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봄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자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죠. 흰 천으로 장식된 정자 아래 이태수와 김윤경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를 맡은 노인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경비원들도 부녀회원들도 모두 웃으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김윤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태수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예복도 화려한 꽃장식도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김윤경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하고 아이들 학비도 해결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태수와 함께 새 출발을 할 보금자리였죠.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차에 올라 어딘가로 향했죠. 도착한 곳은 교회의 한적한 공원묘지였습니다. 이태수 아내의 묘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의 잔디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윤경이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30년 만에 찾은 언니, 하지만 이미 하늘로 떠난 뒤였습니다. 언니 김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야, 윤경이 이제야 왔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목이 메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행복했대. 태수 씨가 그러더라. 김윤경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리며 마치 언니의 얼굴을 만지듯 했죠. 나도 이제 행복해질게.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랑.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이태수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여보. 이태수가 아내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신 동생을 만났어요. 윤경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둘 다 지켜줄게요. 당신 목까지 윤경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태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윤경도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뒤돌아보니 석양빛이 묘비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윤경이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이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죠. 신혼부부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뭐 도와줄까요?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김윤경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앉아 계세요. 금방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라서 모든 것이 맛있었죠. 오랜 세월 외로웠던 식탁이 비로소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태수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었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이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윤경의 볼이 살짝 붉어졌죠.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거실을 비추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태수가 천천히 김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윤경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윤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이태수가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윤경이 눈을 감았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태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마침내 포개졌습니다. 달콤하고도 애틋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랜 갈망이 그 안에 녹아 있었죠. 김윤경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요? 이태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윤경이 눈물 젖은 채 미소 지었죠. 행복해서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10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느낌. 이태수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김윤경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빠르게 뛰는 심장. 나도 오랜만이에요. 이태수가 속삭였습니다.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뒤엉켰습니다. 김윤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괜찮다고, 이제 행복해도 된다고. 이태수가 다시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뜨거웠죠. 두 사람의 숨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김윤경이 그의 목을 끌어안았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갈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윤경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태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김윤경이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긴장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윤경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조금요,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라서. 이태수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죠. 천천히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의 말에 김윤경이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태수가 천천히 그녀의 옷깃에 손을 가져갔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윤경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죠.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태수의 손놀림은 느리고 부드러웠죠. 김윤경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설렘과 떨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옷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수가 그녀를 침대에 눕혔죠. 김윤경이 부끄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눈 떠요, 나를 봐요. 이태수의 속삭임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만이 담겨 있었죠. 그 눈빛에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듯 서로를 끌어안았죠.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김윤경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죠. 이태수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랜 갈망을 풀어내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뜨겁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달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교도소 앞이었습니다. 정우식이 교도소 정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후 3시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죠. 최은주였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쳐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담담하고 맑아져 있었죠. 최은주가 정문을 나서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정우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 최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우식 씨, 왜 여기? 정우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그녀에게 내밀었죠. 기다렸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는 면회를 왔었습니다. 말없이 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죠. 나 같은 사람을. 왜? 정우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은주 씨,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저랑 같이. 최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정우식의 얼굴이 보였죠. 투박하지만 따뜻한, 변함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손에 닿았죠. 정우식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식 씨. 최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죠.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우식의 작은 아파트로 왔습니다. 최은주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정우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편하게 있어요. 최은주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죠. 군데군데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최은주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우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은주 씨가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예전에 책상에 놔둔 거 봤어요. 그 말에 최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것들을 그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우식 씨, 최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식이 조용히 그녀 앞에 섰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의 물음에 최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식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최은주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는 그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최은주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죠.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우식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울지 마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최은주가 그 손을 잡았죠. 그리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우식 씨는 왜 나 같은 사람을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었고 더러운 과거가 있었죠. 그런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식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이 단호했죠. 은주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최은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우식 씨 최은주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죠. 정우식이 숨을 멈췄습니다. 나 이제 믿어봐도 될까요? 그녀의 물음에 정우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그의 행동이 대답했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최은주가 눈을 감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통했죠. 정우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최은주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정우식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무섭거나 싫으면 말해요. 그의 배려에 최은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빼앗기만 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우식 씨라면 최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최은주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는구나. 그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최은주가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죠. 정우식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최은주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두 번째, 세 번째 정우식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천천히 부드럽게 최은주가 눈을 감았죠. 두 사람의 옷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우식이 그녀를 침대에 눕혔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예뻐요. 정우식이 속삭였습니다. 최은주의 볼이 붉어졌죠. 오랜만에 듣는,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바보.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식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렸죠. 진심이에요. 은주 씨는 예뻐요. 그 말에 최은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식이 그녀의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로, 목으로, 어깨로 조심스럽지만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죠. 최은주가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가까워졌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죠.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최은주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식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뜨겁게 안고 깊이 탐하며 오랜 갈증을 풀었죠.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밤의 달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두 집에서 네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죠. 이태수와 김윤경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린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정우식과 최은주도 작은 침대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드는 밤이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두 번째 봄, 그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죠.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상처가 아물고 눈물이 마르고 웃음이 찾아오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